특집으로 농업법인 설립 관련된 Q&A.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 특집,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게 농업법인을 이제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하시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영상을 여러 편도 찍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도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 다 모아서 하나로 좀 정리해주면 안 되겠냐.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저희가 속성과에 해가지고 이번만 알면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큰 가이드는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첫 번째, 농업법인 설립하고 싶은데 농업회사법인이 좋아요? 아니면 영농조합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본인의 여건에 맞추는 게 맞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인의 숫자잖아요. 농업회사법인은 1명 이상이면 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맞춰진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그걸 맞출 수 없는 분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이 농업회사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구체적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기본적인 틀은 누구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나눌 거냐, 그 대상이 마을에 있는 공동체 농업인들과 한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본인 혹은 소수의 인원, 그리고 특히 가족들, 이런 경우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 네. 저희가 많이 사례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하다가 구성원의 문제, 다툼, 소유권 분쟁,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한번 뜻이 맞는지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확답이 들지 않으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농업회사 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설립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오늘의 전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업회사법인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등등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이제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특기사항이 없다면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 둘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박세문사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의 선택 요령 혹은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세무상으로 많이 검토를 하잖아요. 네. 차이가 없어요. 네. 세무상으로는 그냥 똑같은 법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법인 설립할 때 보면 이제 관리라든가 감사가 있어야 되네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주식 없는 외부감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좀 제약점이 있는데 유한회사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3년마다 이제 중임한다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한회사는 바뀐 게 없다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편의성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더 낫지 않나. 그건 있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코스닥이나 이런 데 올리고 싶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한회사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규모가 커지고 아이템이 좋은 게 생겨가지고 상장 혹은 M&A까지 가야겠다, 이러면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할까요? 조직 변경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금을 증명할 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한회사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오늘의 이제 주제가 설립이잖아요. 설립을 기점으로 보면 일단 주식회사는 그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이라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유한회사는 발기 설립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발기 설립이다, 모집 설립이다 단어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농업회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기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전부 농업인이어야 돼요. 아,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회사 법인 하면 주식의 10%만 농업인이면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머지 90%는 비농업인도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설립하는 시점만큼은 발기 설립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전부 주주가 돼야 되고. 그거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공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나는 농업인, 그리고 여기는 비농업인데 같이 해서 설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비농업인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집 설립은 주식회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도 틀리다고 하던데 아까 그 설립 방법에 따라서 유한회사는 잔고 증명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잔고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발기 설립 같은 경우에는 잔고 증명, 우리가 흔히 보통 법인 설립할 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넣었다 빼가지고 서류만 제출해가지고 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는 이런 잔고 증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다는 증명만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넣었다 빼면 가질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빼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또 이제 영상 보시는 분이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돈만 뺐다가 넣으실까봐.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잔고 증명, 일시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서 하는 거는 발기 설립으로 가능한 거고, 네. 주식회사를 모집 설립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잔고 증명이 아니고 주금 납입 증명이라 그래서 조금 절차 까다롭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뭐 그냥 간단히 우리가 실무상 이해한다라고 하면, 주금 납입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잔액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묶어둬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길게 있어야 되네요. 네, 꽤 뭐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2주 뭐 정도는 그 통장에다가 잔액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에는 이걸 쓰지 않죠 거의. 근데 저희 이제 설립하시는 분들 중에 비농업인과 농업인이 함께 주주로 참여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주금납입 증명을 통해서 많이 설립을 해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실무상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그걸 몰라요.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잔고 증명이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렇죠. 아니 잔고 증명 말고요, 주금납입 증명이 하면 찾아보는 직원도 있고 모르겠다고 하는 직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차 또 설명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겪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서 업무를 잘 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 가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자본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 자본금 얼마로 해야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뭐 실제로 법인 설립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농기계들을 사고 아니면 뭐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에 맞는 규모의 자본금을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게 제일 맞는 거고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 말고 그렇죠. 지원 사업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원 받고 뭐 은행권에서 볼 때 좋은 구조. 뭐 그런 거 대출이든 뭐 보조금이든 이런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본금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조금 지원 사업 보면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그러니까 농업법인 중에서 자본금이 1억 이상이냐 1억 이하냐에 따라서 뭐 가이드나 한도가 다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억이라는 기준을 하지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억 한다고 해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확장성 등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1억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맞출 수 있고 가능하다면 1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 질문은 이제 자본금까지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나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항상 질문이에요. 다 그렇죠. 농업인이 해야 되냐 아니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명확하게 좀. 일단 첫 번째 오해하시는 거는 농업법인의 대표는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오해. 아닙니까? 네, 아니죠. 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비농업인이어도 되고요. 네. 네, 전혀 관계가 없다. 전문 경영인도 된다. 그렇죠. 단지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가 농업인이냐 혹은 그 법인의 대표가 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런 요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네. 디테일하게 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농업법인을 설립을 통해 가지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농사 지으려면 취득해야죠. 그렇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권자, 즉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중에서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된다라는 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설립 전에 지자체 신고를 하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의 이제 순서의 절차의 첫 번째 핵심이죠. 근데 예전에는 뭐 그냥 법인 설립하면 끝인데 이제는 지자체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과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원래 기존의 법도. 근데 그게 다 법인 등기 완료하고 뭐 사업자 내고 나서 지자체 신고를 하는 사후 그렇죠. 제도였다면 이제는 사전 신고. 먼저 해라. 그렇죠.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필증을 가지고 설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 뭐 LH 문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인데 이 설립 신고를 사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건들을 했잖아요. 하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일체가 먼저 다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법인 등기를 내기 위해서 뭐 정관이라든지 주주 명부라든지 총회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등기를 쳤는데 사전 신고 단계가 앞당겨지면서 사전 신고할 때부터 이 서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증을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등기를 한다. 그 내용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설립 신고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그걸 작성해서 같이 그 법인이 설립되는 해당 지자체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된다. 네. 근데 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이거 사전 신고 바뀐 다음에도 저희가 업무를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안 된 게 있나요? 빠꾸 맞은 게? 없습니다. 별 유명무실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했기 때문에 잘 했기 때문에 있고 그렇구나. 단지 보완 사항은 있었습니다. 보안사. 근데 그 보완 사항이 발생한 이유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이게 8월 18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했던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네.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정 신고를 다시 해달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전국에 저희가 뭐 많이 설립을 했지만 아직도 안 한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자체들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공무원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되니까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8번째 질문. 이제 그러고 나서 설립하고 나면 등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 주의해야 될 것.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시점에 그 등기를 내고 설립 신고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점의 주소지를 적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임의로 냈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등기낸 주소하고 다른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를 내게 되면 이게 안 되죠. 등기하고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사실 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하실 점은 그걸 미리 감안하셔서 그 임대차 계약서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네. 설립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나 이 주소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그렇죠. 그 서류를 넣어야지 나오는 건데 법인 설립은 그냥 주소 넣으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감청 넣어도 바꿔야 될 되는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문제가 뭐냐면 등기를 다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9번째 질문인데 사업자 내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있잖아요. 농업경영체가. 네. 법인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꼭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꼭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법인 경영체 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겠죠. 농지를 사거나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법인의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농업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원칙은 내야죠. 근데 이제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같은 경우나 가공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 제출을 해야죠. 법인의 농업경영체를. 꼭은 아니지만 당연히 수익과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질문을 9가지 정도 드렸는데 10개 채우죠 왜? 예, 10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9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농업법인 설립은 되는 거죠? 완벽하게. 어디 가셔서 누구와 상담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예, 단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 저희가 이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개개인만의 사항과 특장점이 있잖아요. 특히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통 농업법인 설립할 때 질문하는 게 첫 번째죠. 왜 만들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 이유에 따라서 이 모든 패턴과 어떤 방향성은 바뀌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상담을 저희가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특집으로 농업법인 설립 관련된 Q&A 죄송합니다. 잘 알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